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곧 출동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아유, 식사하고 계셨군요. 벌써 식사 시간이 됐나? 그런데 우리 119 대원들이 가장 자주 먹게 되는 음식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자장면입니다. 제때 식사 시간을 갖기 어려운 우리 119 대원들이 가장 빠르게 또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자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긴급구조 119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 중국집 배달부에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중국 음식점 주방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특히나 배달 주문이 밀리는 때는 더욱 바빠지기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네, 지금 출발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여보, 감사합니다. 다녀올게. 별로 크지 않은 음식점이지만 얼마 전부터 김 씨의 부인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김 씨의 음식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동식아, 청소 안 하냐? 잠깐만요. 야, 너 지금 청소하는 거냐? 춤을 추는 거냐? 형님도 참 일은 이렇게 즐겁게 해야 능률이 오르는 거라고요. 알잖아 널 잊고. 번칠아, 내일이 벌써 태연이 돌이다. 예. 그럼 돌잔치 해야겠네요. 뷔페에서 하세요? 부패는 무슨 부패냐? 지금 어느 때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뭐. 내일 가족들하고 점심이나 하죠. 동식 씨도 꼭 와. 내일은 스케줄이 꽉 잡혔는데. 오, 그래? 어이, 안 됐네. 동식이 좋아하는 것도 아는데. 그치? 그러게요. 갈비도 있는데. 갈비? 그럼 가야죠. 저 나 약속 없어요. 약속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번칠아 고생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식이도 수고했어. 가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형님 들어가세요. 그래. 자, 여보 갑시다. 네. 아들 태연이의 돌날. 김 씨 부부는 가까운 친지들과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사진관을 들렀습니다. 아이고, 누구 자식인지 인물 한번 훤하네. 아이고. 아유, 괜찮아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내가 뭘. 당신 태연이 돌상 보느라 힘들었지?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새삼스럽게 당신도 참. 맵지? 아우 매워 죽겠네. 형님 양파 안 넣으면 안 돼요? 야, 인서가. 중국집 요리에 양파가 빠지면 되냐, 인마? 나는 역시 배달 체질인가 봐요. 무릉무릉. 그렇지만 배달 일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대형각입니다.
예, 큰길가 공사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잡채밥으로요? 예, 금방 배달하겠습니다. 잡채밥 3그릇이요. 동식아, 배달이다. 지금 막 왔는데 또요. 여보, 어디야? 내가 갈게. 역시 우리 형님은 의리가 있다니까. 자, 그럼 당신이 갈래요? 그러지 뭐. 음식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사장이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던 김 씨. 어디 가시오? 아, 예, 저 배달 왔는데요. 이 씨가 시켰나?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대규모의 공사장인데다 이미 밤이 깊었던지라 김 씨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기 있네 저기.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예. 네, 대형각입니다. 네, 이장동 132번지요.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경비원이 일러준 길로 걸어오던 김 씨.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인가? 이쪽인가? 저기 맞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이라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고 바라려보다 그저 멀리 보이는 용접 불빛을 쫓아 무심히 걸음을 옮겼고 그대로 공사 중인 정화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김 씨의 부인은 왠지 마음이 안절부절했고 떨어질 때 심한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노? 거기 중국집이죠? 네, 저 미안합니다. 저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금방 도착할 거예요. 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김 씨.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다리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마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때마침 눈에 띈 쇠파이프. 뭐 중국집이 거기 하나밖에 없나? 됐어요 됐어. 어디야? 그 일들 빨리 끝나고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참 더러워서. 여러 차례 인부들의 독촉 전화를 받은 김 씨 부인.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요? 금방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사고가 났나 봐요. 10분이면 갔다가도 올 거린데 벌써 1시간이나 지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거라고요. 저 거기가 어디랬죠? 그래, 그 공사장에 가보자. 주방장님은 여기 계시고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올게요. 있는 힘을 다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김 씨. 하지만 용접기계 소리에 힘없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씨. 그 양반이 아직까지 좀 있으려고 배달하고 갔겠지. 저거 봐요. 우리 형님 건데. 그러게. 아까 그 오토바이네. 형님, 권치 형님, 어디 계세요? 형님.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시오? 저 아까 중국집 배달부 왔다 갔어요? 아니 보긴 기다리다 안 오길래 지금 밖으로 저녁 먹으러 가는 참이오.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자 김 씨는 죽을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치기 시작했고 아니 김 씨는 이쪽으로 좀.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까 우리 형님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여기 용접하는 사람들 식사 가져왔다길래 내 이쪽으로 가라고 했지. 이쪽이요? 아저씨 후레쉬 좀 보세요.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동식이에요. 무슨 일이야? 아이고, 저기 떨어져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워낙 깊어서 이거 내려가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 119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어. 예. 저 공사장에 사람이 출하겠다고요? 네, 한 10m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구조 출동. 공사장 추락 사고 발생. 왜 그래? 형님이 말을 해봐. 여기. 현장에 도착한 구미소방서 119 대원들은 사고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가급적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공작차를 세웠습니다. 우리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깊이 10m 정도의 콘크리트 바닥에 사고자 한 명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달리 내려갈 방법도 없고 해서 구조 공작차에 로프를 설치하여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을 밝힌 뒤 대원들은 공작차에 로프를 메고 한편에선 사고자를 들어올릴 크레인을 작동시켰습니다. 김 씨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추락 사고 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골절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손상된 척추는 1~2mm 정도만 잘못 움직여도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머리와 척추를 동시에 회전하면서 척추 고정대로 환자를 고정하고 부목을 고정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뒤 사고자를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올리는 작업도 신중하게 진행됐고
대원들은 사고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고자 김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은 다만 김 씨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하는 것으로 이날의 뜻하지 않은 사고는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은 역시 사고자의 부모님입니다. 차 밑에 깔린 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차를 들고 있었던 아버지.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이 자식을 품고 숨져간 어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들인데요. 이번에 보실 이야기도 이 3살박의 아들을 위해서 큰 용기를 낸 이 김경미 씨의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아산으로 가봅니다. 재밌다, 그치? 희승아, 또 해봐. 희승아, 다시 문 잠궈봐. 희승아, 문 다 잠궜니? 채연아, 우리 또 해보자. 그래? 왜 안 열리지? 희승아, 문 열어. 희승아, 문 열어. 희승아. 희승아, 뭐 하는 거야? 어떡하지? 채연아, 우리 아줌마한테 말하자. 그래. 엄마! 희승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집을 나선 것은 불과 10여 분 전. 위층에 사는 화영이네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자. 애들이랑 같이 위에 집 갔는데 뭐 위에 집 가서 그릇만 갖다 주고 내려온다는 생각에서 문을 잠근다기나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멀리 갈 경우에는 이제 현관문을 잠글 텐데 그냥 그릇만 주고 오면 뭐 빨리 올 거니까 문 안 잠그도 되겠지 하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했어요. 문 잠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갔는데 뭐 했어 일주일 동안? 나야 뭐 그냥 집에서 놀았죠 뭐. 바로 그때 아래 윗집을 오르내리며 놀던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왔던 것입니다. 무슨 문? 희성이도 뭐 문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잠겼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가 열 줄 알았어요. 그 문을 열 줄 알았는데 얘가 못 여는 거예요. 그 문을. 희승아, 엄마야. 희승아, 문 좀 열어볼래? 엄마! 희승아, 엄마야. 문 좀 열어볼래? 착하지 우리 희승이? 문 좀 열어봐. 자꾸만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서 2개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는 걸 어떻게 잠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지 하다가 열겠지. 그래 그걸 한 30분 정도 그랬나 밖에서. 희승아. 문 여는 것은 생각처럼 잘 되질 않고 엄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희승이는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안쪽이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얼굴 내밀고 이제 희순이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라, 뭘 좀 해줄래 그러면서 이제 애를 달랬죠 일단. 희승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보이지? 희승아, 엄마 여기 있어. 자, 희승아, 희승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네. 먹어. 그래, 그렇지 먹어. 먹어 희승아. 그래. 이제 희승이가 엄마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랑 누나랑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너무 울면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렇게 줬어요. 껌도 주고 다 줄 건 거의 다 줬어요. 자, 이승아. 이제 이승이가 엄마 도와줘야 되거든. 잘할 수 있지? 그래. 옳지, 옳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승아, 이제 승이가 엄마한테 열쇠 주는 거야. 알았지? 저기 서랍 보이지? 거기서 열쇠를 엄마한테 꺼내주는 거야. 알았지? 열쇠 거기 있는 열쇠 엄마한테 꺼내주는 거야. 다행이다. 가만 있어 보자. 아하. 여기 그러니까 이 열쇠 꾸러미가 하나 아주 큰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집안 열쇠 전체가 다 있는 거군요. 예, 집 안에 있는 열쇠는 다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문 열쇠는 여기 이제 다 꽂혀져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저 현관문 열쇠도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열쇠는 있는데 예, 예. 중앙에 있는 열쇠는 없죠. 아, 그럼 중앙에 있는 열쇠는 예, 어디 있어요? 따로 있죠, 옆에. 아, 여기 옆에 있네요. 아, 요거군요. 예. 그 아주 특수한 열쇠가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두 꾸러미가 옆에 있었는데. 예. 희성이는 예. 이렇게 엄마가 열쇠를 달라 하니까 일단 큰 걸 하나 준 거예요, 저에게. 아, 이거 큰 꾸러미가 일단 줬어요. 예, 줬어요. 엄마한테. 그리고서는 그러고는 희성이는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하고 예. 이제 엄마 보고 열고 들어오라 그런 거죠. 이제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보지도 말아라 그러고.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들어오지 않자 희승이는 자기도 투입구를 통해 나가겠다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가 있으면 문이 이제 열 수 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애기 아빠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외출을 잘 못한다고 그러셔서 아저씨는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못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앞집 아저씨가 이제 그걸 보고는 그럼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열쇠를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집 아저씨께서 열쇠 받으러 회사에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희승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왜 이러지 언니? 열려요? 안 열려. 왜? 어떡하지? 아니, 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이것만 잠근 게 아니고 열고 닫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누른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잠김 이거는? 장치죠. 아, 이게 잠금 장치? 예. 아,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잠궈버리면 잠궈 버리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열쇠가 있어도 있어도? 못 열어요. 여보세요? 예, 여기 문이 잠겼거든요. 지금 와주실 수 있죠? 애써 가져온 열쇠로도 소용이 없고 김경미 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난 방지를 위해 특별히 둥글게 만들어 놓은 자물쇠는 밖에선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아저씨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에서 열어야만 되는 네, 거예요? 안에서 이제 잠금 장치를 풀고 열어야 되는 거죠. 아, 결국은 그러니까 119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도 이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 거죠. 그랬어요? 예, 지금 위에 집에 이제 예. 새댁이 자기도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배관 타고 간 적도 있고 TV에서 이제 배관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가 뭐 예. 안 좋은 얘기였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윗집으로 올라간 거죠. 이 문을 열고 그러니까 예, 여기로 내려가면은 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를 잡고 그래서 내려간다 생각을 했군요. 왜 여기서 봐도 아찔한데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옛날에 또 옆집으로 배관으로 해갖고 그때 열쇠를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배관을 타고 내려갔었어요? 타진 아니지만 그 간이 좁아가지고요. 예, 예. 옆 창문으로 발을 돌려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이걸 타고 내려가는 거 어때요? 이거? 저도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옛날 생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언니 119로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119로 불렀어요. 분조 출동, 신창면 남성리 신라파크 문양긴 사고 분조 출동.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인 지 벌써 3시간이요. 아이는 물론 김경미 씨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119를 부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김경미 씨로선 119 대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윗집의 양해를 구해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준비 끝. 하강 준비 끝. 하강. 30m가 넘는 높이. 훈련으로 다져진 대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동원 대원은 진입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기했습니다. 진이. 안 열리네 이거? 잠겼네 이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 문 열렸을 거다.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면 된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진입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현관 이 창문 쪽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또 여느라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죠. 대장님 진입했는데요. 창문이 다 잠겨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다른 방법 없겠어? 거실 창문만 열 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애가 이제 문 열 수는 있으니까 이제 깨우면은 이제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를 깨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빌려서 이렇게 친 거예요, 우리 애기를. 일어나라고 손만 넣어가지고 집어다 우리 애기를 건드렸어요. 너 일어나야 돼. 이승아 일어나봐. 이승아, 어떡하지? 엄마 일어나봐. 이쪽. 이승아, 이승이 착하지? 이승이 저기 베란다 문 열 줄 알지? 이승아, 일어나가지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열 줄 알았는데 이게 얼굴이 낯선가 봐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지 이게 엄마 얼굴이 아니니까 얼굴이 낯설어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복장을 하신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애가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창문을 깰 생각은 안 하셨고요? 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이 희승이를 설득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대장님한테 무전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어찌 들어갈 방법도 없고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건문을 하나 깨기나 아니면 이 문을 어떻게 뜯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 했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애기가 너무 많이 울고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애가 더 놀라잖아요. 그렇죠.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저씨한테. 뭘 해보겠다. 제가 이제 내려가 보겠다고. 안 돼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언니 말도 안 돼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대장님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제 안 된다고. 예. 전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고. 나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꼭 엄마라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려받는 거죠. 아이가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김경미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대원들은 2중 3중으로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래 내려다보지 마시고요. 자, 일정만 바라보세요. 저희가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선생님, 높은 온도, 음도 가져가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떨리지 않던가요? 떨렸죠. 근데 이게 떨린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은 하지 마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떠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그 내려가세요. 그래 좋아요. 내려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내려오시면서도 약간 긴장되셔가지고 약간 떠시는 모습은 제가 밑에서 보니까 그런 걸 확인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강심장이라도 이 높이에서 내려오실 때는 안 떠실 분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약간 떠시길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오십시오 해가지고 받아줬습니다. 저기 저는 애기 때문에 이쪽에 숨어 있겠습니다. 희승아, 엄마야.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보이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희승아. 희승이가 저를 못 보게 저는 지금 숨어 있었고 내 어머니가 어머니 한번 불러보시라. 내 아들을 한번 불러보시면은 아들인데 올지도 모르니까 하고 저는 자리 피해주고 뒤에서 근데 쳐다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뭐 와가지고 근데 보자마자 막 울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보니까 바로 달려온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가 이제 눈에 엄마가 보이니까 이제 걔는 이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제가 안 열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 의자 가져와. 너 의자 가져와서 이거 열어 하니까. 희승이 잘하네. 여기. 옳지. 우리 희승이 잘했어. 착해. 너무 예뻐. 잘했어. 그 일 입구부터는 이제 애들 어디 가도 혼자 이제 못 다니게 하고 항상 엄마가 같이 이제 더 엄마가 신경 써가지고 손잡고 내려가고 이제 혼자 집에 잘 안 두죠. 혹시 잠가야 된다는 혹시 또 문 잠그면 모른다. 그게 또 잠글지도 모르니까 혹시 또 문 잠그게 되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은 겪었는데 이제 생각을 했어요. 2번 또 겪는다면. 좀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죠. 2살 터울의 누나 채연이에 비해 유난히 엄마 품을 파고드는 희승이. 그날의 사고 이후 더욱더 김경미 씨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살박이 희승이에겐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직한 엄마의 품이 좋은 까닭일 겁니다. 불안해하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큰 모험을 한 셈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희승이지만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소방 조직에 들어온 한 소방관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이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는 참 대단한데 의욕만 앞설 뿐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 실수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포항소방서 제철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만혜 대원의 얘기입니다. 포항소방서 제철파출소의 김만혜 대원. 소방관 경력이 이제 7개월째. 소방관으로서 지금은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첫 휴가를 다녀오기 전까진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성실 신고합니다. 지방소방서 15 김만혜는 97년 12월 3일부로 포항소방서 제철파출소에 발령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성실. 목청하면 크다. 그런 자식이 말이야. 여기를 찾지 못해가 첫날부터 구급차로 출근해? 시골 출신으로 포항지대에 어두웠던 김대원. 첫 출근 날부터 구급차 신세를 져야 하는 낭패를 겪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답답해. 그러면 거 있어서 내가 구급차를 보내줄게요. 저희들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제철소방파출소 김만혜입니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평소에 받던 대로 여보세요 하든지 안 그러면 예 하고 끝나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사다리 좁법 훈련이라고 저희들이 사다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리창을 파괴하는 그런 훈련인데 올라가다가 겁이 났는지 다리를 후들들 떨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과연 군대에는 갔다 왔는가, 저래가 소방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훈련 때마다 실수 연발, 좌충우돌하는 초보였지만 의욕만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김대원. 이제 그 꿈을 실현하게 됐다는 기쁨에 마냥 힘이 났던 것입니다. 수상구조훈련할 때 실수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알뜰한 때가 있습니다. 소장을 당황하게 했던 또 다른 실수. 새내기 소방관 김대원은 당시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한 수상구조훈련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령은 구명환 이용 구조봉입니다. 자, 시험자 실시!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모터보트 조작에 미숙한 김대원이 전진 기어를 넣는다는 것이 후진 기어를 넣고 중립이 어디십니까? 실수는 실수를 낳는다고 가속기에 손이 간 끝에 비키소! 비키소! 형님 낮추고 반대편에 형님 낮춰라 말이야! 그러나 그날의 소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실시하래! 야, 김배!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야, 이쪽이야, 이쪽! 야, 저걸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들? 반대편으로 가란 말이야! 지났습니다! 익수자를 구하러 물에 뛰어든 김대원이 오히려 익수자와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야, 김만혜, 꼬리고 해면 못해. 해병대에서 뭐 배웠나? 해병대!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정신! 동해! 정신! 동해! 정신! 동해! 정신! 동해!
훈련과 고된 업무로 김대원의 초보 시절 5개월은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소방서 김만입니다. 어머니 아닙니까? 동네 아줌매들하고 같이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내 참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어. 아직은 선배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 소장은 그런 김대원의 마음을 헤아려 줬습니다. 수고한다 마네. 아닙니다. 뭐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습니다. 야 이야기해봐. 내가 다 알아. 무슨 일이야?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집안일 다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요즘 바쁘다고 하시길래. 그럼 휴가 보내줘. 아닙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휴가해. 뭔데 자식 훈련도 못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막둥이 왔나? 왔나? 어찌 왔노? 아이고 내 새끼. 부모님에겐 5달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고 이제 어엿한 소방관으로 자리 잡은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후에 시간이 없다더니 어떻게 왔노? 휴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랬나? 안 그래? 야, 밥은 지대로 먹고 댕기나? 얼굴 안색이 안 좋구나. 괴심이다. 아이고 신통이. 예. 일은 괴한다. 하모에 적성에 딱 맞습니다. 김대원의 고향 마을에선 김매기와 모종 옮기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내일 내일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게 시골 인심인지라 마을 사람들도 김대원의 일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실은 아프다 카더만 나왔구만. 소방관이야 맨날 아프다 안 아프다 하더만. 아이고. 아이고. 오늘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다. 생각지도 않던 김대원이 와서 도와준 덕에 그날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괜찮다. 어서. 아저씨야. 아이고. 아메 태서. 아이고. 아이고. 아재요. 이거 보셨습니다. 니도 욕 봤다. 너희들 잘 있었나? 그래 자주 들었나?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네. 전국대 할매요. 와. 여기 타고 가 있어. 알았대. 조심 가 있어. 아이고 알았대.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조심 가 있어. 어? 좁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에 경운기만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일수록 조심스럽고 또 노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좀 쉬지 그랬어. 아이 바쁜데 어약이고. 아재 좀 살살 가이소. 나왔다. 아재요 성격 되게 내시네. 일단 넣어라. 빨리. 서 씨와 김대원의 경운기가 마을로 가는 내리막길을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데다 바로 옆으로는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서 씨가 담뱃불을 붙이느라 주위를 소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는 바람에 경운기는 그만 저수지 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과이가. 좌측에는 산이고 우측에는 연못이거든요. 그 자리가 기온기가 5대나 빠졌어요. 그 앞에 잘 가고 있던 경운기가 갑자기 그 돌뿌리에 부딪혔는지 산 쪽으로 향하더니 핸들이
갑자기 연못 쪽으로 꺾이면서 순식간에 저수지로 빠진 두 사람. 발버둥을 치수로 몸은 자꾸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물만 계속 묻고 있는 상태였고 누가 구해준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한 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수심 7m의 저수지. 수영을 못하는 두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김만의 대원은 앞뒤 가릴 새 없이 저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연못 아래로 내려가서 정신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상태는 소방관으로서 임무라기보다는 인간이면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하는 것도 알지만 일단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마음이 먹기 때문에 수상구조 훈련 때 실패했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원에겐 두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갖고 이래 보니 그때는 깔아앉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막 부르는 거예요. 누나 어딨노? 아줌이 어딨노? 이러면서요. 그래갖고 눈을 열어 떠보니까 김만혜 씨가 옷 입은 그 옷티 있죠? 줄무늬 티 그런 거 보이대. 그래갖고 붙으니까 붙으면 안 된다면서 나라 하면서 이러대요. 수상구조 훈련 때 배웠던 그대로 익수자의 뒤편에서 두 사람을 밀쳐왔습니다. 가까스로 밖으로 건져내긴 했지만 상태를 확인하기까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매요! 아줌매요! 정신 차리소! 아줌매요! 누이야! 정신 드나! 아줌매는 아줌매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김대원은 침착하게 인공호흡을 해나갔습니다. 아줌매요! 정신 차리소! 아줌매요! 정신 들으게요! 아줌매야 정신 차리소. 아줌매요! 정신 들으게요! 몇 차례 인공호흡 끝에 구씨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만이 상책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조심하시오! 무트로 추락한 서 씨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결국 김대원은 세 사람 모두를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저희 경운기에 태워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119에 신고하라고 먼저 내려가서 뛰어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신고하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119에 신고하면 영천 시내에서 저희 마을까지 거리가 멀고 구급사로 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영천에는 또 종합병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승용차로 대구에 있는 파티마 병원까지 이송하게 됐습니다. 휴가 중에 생긴 사고. 김대원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첫 구조 작업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철 소방파출소 소방사 김만혜 2박 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귀수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성실 수고했어. 수고는 부끄럽습니다. 직접 구조해보니 어떻대? 그냥 좀 겁나대 예.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김대원. 어느새 초보 소방관 티를 벗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지. 빨리 하는 거 아니가 이거? 쑥스럽구만.
소방관 됐다고 사람 다 구하고 야 많이 컸다. 아직 소방서가 낯선 토끼 두 마리. 7개월 전 김대원이 이곳을 처음 찾은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그때 당시 일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놀라 덩그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된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제가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다시 출동벨이 울렸습니다. 김대원은 아직도 이 소리에 가슴이 뜁니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순간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초심을 잃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란 말일 텐데요. 우리 김만혜 대원 이젠 어엿한 소방관 티가 납니다. 부디 지금 가진 그 의욕과 열정 잊지 말고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홍성도 변함없이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전!